네, 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오늘 영상은 한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영상인데, 외국어 공부법? 그러니까 외국어를 잘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관련해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뭐 어줍지 않은 이야기지만 한번 제가 나름 외국어 공부를 했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좀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일단 뭐 저도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중국 어학연수 정도만 갔다 온 편이라서 뭐 그렇게 뭐든 하나를 엄청 잘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요즘 세상에 날고기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어줍지 않게 조금 찔끔씩 그냥 적당히 하는 수준?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서든지 친구 사귀고 여행하고 하기에는 좋은 정도죠. 일단 영어랑 중국어, 일본어를 공부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 여러분도 다 동의하시겠지만 영어죠. 일단 영어가 돼야 그 나머지 언어들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손만 뻗쳤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어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동아시아 언어들 아니면 뭐 스페인어라던가 뭐 프렌치라던가 뭐 기타 관심 있으신 언어들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모국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감이 붙으면 제2국어 하나 정도 하시는 순서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영어는 요새 이제 영어가 성인 영어 시장은 많이 죽었죠. 토익 이런 것도 저 20대 때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취준할 때 토익 제 동기들도 그렇고 제 주변에 이제 취준하는 친구들 보면은 그 스피킹 시험도 보고 또 토익 리딩이랑 리스닝 있는 거 보고 많이 시험을 봤었죠. 그래서 이제 최소 850 이상은 확보를 해야 그래도 어디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다. 이런 게 저 20대 때 취준할 때 거의 뭐 10년 전인데 이제 그때의 트렌드였지. 음. 요즘도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도 이제 보면은 그래도 토익은 어느 정도 대학, 그래도 이름 들어본 대학 4년제 나오고 한 사람들 친구들한테는 그래도 토익 여전히 보는 시험인 것 같기는 해. 근데 문제는 이제 신규 공채 규모가 많이 줄었죠, 예전보다. 저 20대 때보다도 취업 시장이 그렇게 썩 좋아진 것 같지는 않고요. 확실히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뭐 토익 같은 거는 어린 친구들이 그래도 저 때보다는 인구가 줄기도 했지만 많이 좀 덜 보는 추세여서 그런지 성인 영어 시장보다는 확실히 그 키즈, 어린애들이 그게 돈이 되지, 그치? 어린애들은 여전히 영어 사교육을 많이 시키죠. 당장 제 친구들 중에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뭐 한 명 아니면 두 명 키우는 애들이 있죠. 제 친구들 중에도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영수는 꼭 시키더라고. 딴 거 뭐 피아노, 태권도 이런 거야 뭐 하다가 말다가 하는데 영수는 꾸준히 시켜요. 보면 무슨 레벨 테스트 같은 것도 하고 이제 어린애들, 초등학생들 그리고 유치원, 뭐 영어 유치원 이런 것도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 영어 유치원 풀타임으로 보내기 부담스러우면 이제 방과후 과정 오후반이라도 보내고, 이제 그게 제 주변 사람들의 이제 트렌드란 말이지. 제 주변이 전부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이렇게 안타깝죠. 왜냐면은 이게 영어만큼 돈의 힘을 보여주는 사교육이 또 없죠. 영어, 수학, 사교육 많이 시키는 과목 두 개죠.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요. 아예 유학을 보내거나 이제 국제학교 보내는 게 좋죠. 그러니까 저는 여유가 된다면 아예 유학 보내거나 이제 국제학교 보낼 생각이지, 참 이게 어줍지 않게 이렇게 학원 보내는 거는 좀 돈 낭비 같아, 사실은. 돈 낭비 같아. 아예 이제 국제학교 보내거나 유학 보내는 게 낫지. 근데 모든 사람이 국제학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유학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일단 돈이 무진장 깨지죠. 그쵸. 국제학교 1년 학비 조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최소 2천부터 시작이죠. 뭐 더 비싼 데도 많고, 뭐 학비만 들지 않죠. 뭐 무슨 체험활동비다 뭐다 해서 들고, 이제 유학도 어느 나라로 보내냐에 따라서 돈 드는 게 다르지. 그냥 필리핀, 말레이시아 뭐 이런
동남아 영어 애매하게 쓰는 나라들 갔다가는 괜히 이제 이상해지잖아. 억양도 그렇고. 그냥 뭐 하다못해 싱가폴, 뭐 하다못해 뭐 조금 돈 좀 적게 드는 나라들 보낸다 해도 1년에 5천 이상은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기둥 하나 뽑아야 되는 건데. 그쵸. 기둥 하나 뽑아야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유학 보낸다고 해서 이제 다 잘 되리란 보장도 없고. 이제 오늘 지금 영상이 외국어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한 건데, 지금 이제 초반에 그 사교육, 특히 이제 어린애들 대상으로 한 사교육 관련된 이야기를 쭉 했어. 왜냐면 한마디로 이제 외국어에 돈을 국민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 이게 핵심이죠.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돈을 많이 쓰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냐? 효과가 없지. 효과가 없지. 돈을 쓰려면 애매하게 쓰지 말고 확 써야죠. 그냥 유학 보내거나 국제학교 보낼 만큼 확 써야 돼. 영유 보내고 뭐 몇십만 원짜리 뭐 이런 학원 보낸다고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변의 케이스들을 봐도 쓸 거면 아예 확 써야 됩니다. 그게 찌질하게 써가지고는 별로 이것도 저것도 안 돼.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그러면 내가 유학 보낸 형편도 안 되고 국제학교 보낸 형편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도 지난 사교육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영일 출신 중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치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안 쓰고 그나마 외국인으로서 잘하는 방법, 뭐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익힌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세상의 모든 정보는 다 공짜로 오픈되어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배워야 할, 내가 배우고 싶은 모든 정보는 공짜로 오픈되어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왜 내가 공짜로 다 모든 게 갖춰져 있음에도, 다 오픈돼 있음에도 그냥 구하기만 하면 다 우리 손에 다 올 수 있는데도 왜 영어를 못할까? 왜 외국어를 못하냐? 그만큼 몰입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뭐다?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애매하게 찔끔찔끔한 게 문제야. 그러니까 뭐든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돼. 그래야 효과가 있어. 그냥 일주일에 한 1시간씩 뭐 가가지고 숙제하고 이런다고 이제 제대로 안 늘죠. 특히 이제 리스닝이랑 스피킹은 그치, 진짜 몰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그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렇게 영화 대본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지금 저는 최근에 미스 슬로운이라는 영화를 구매를 해서 이제 사서 여러 번 보고 있는데, 일단 저의 영어 공부 방식은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독학으로 이제 영어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 마음에 드는 영화를 하나 정해. 그 다음에 오디오 파일을 뽑아. 그리고 그 오디오 파일을 5분 단위로 잘라요. 그래서 mp3 플레이어에 넣었죠.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넷플릭스든 웨이브든 뭐 어디 무슨 OTT에다가 마음에 드는 영화 같은 거 산 다음에 아예 보관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계속 그 오디오를 듣는 거지. 오디오를 계속 들어.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스크립트를 구해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으로 구글로 스크립트 구하는 거 어렵지 않고 심지어 공짜로 구할 수 있어. 대부분. 이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 대부분 공짜로 구할 수 있고, 스크립트 못 구한다 그러면은 영어 자막이 있어요. 그 영어 자막 SMI 확장자 파일 있죠? 그걸 다운받아서 텍스트로 변환한 다음에 거기서 막 이것저것 다 제거하고 그 한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편집하고 아니면 구글 문서로 편집하고 그냥 출력해가지고 계속 들고 다니면서 보는 거지. 이렇게 양면 인쇄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모르는 표현들, 단어들 이런 거 밑줄 치고 쭉 읽어보고 천천히 검색해서 찾아보고 뜻 적고 발음해보고 직접 읽고, 이 작업을 계속하면 돼. 근데 핵심은 뭐다? 내가 마음에 드는 영화를 정해서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쨌든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미스 슬로운이라는 영화가 이게 법률물이고 러비스트 관련된 영화고 되게 말이 빨라요. 그래서 저는 영어 자막으로 보통 보는데 영어 자막이 제공이 안 되더라고서 한글 자막으로 본 다음에 이 영화는 여러 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어떤 친절하신 분께서 이렇게 올렸더라고, PDF 파일로. 그래서 요거를 지금 양면 인쇄하니까 45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23장 정도? 이거를 다 뽑아서 모르는 표현, 단어, 애매한 거, 조금 내가 외우고 싶은 거, 기억해야 되는 거, 이걸 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 이렇게 밑줄을 쳤어요. 이렇게 밑줄을 치고 그 네이버 사전 검색해서 다 이렇게 뜻을 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한 번씩 천천히 자기 목소리로 읽어보죠. 그러니까 내가 배우가 된 것처럼 요거 천천히 읽어봐. 그래서 핵심은 요 하나의 영화 하나의 스크립트를 이제 다 모르는 표현 다 정리 싹 하고 자기 속도 자기 목소리로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읽어보고 그리고 계속 그 영화 속도로 정상 속도로 1배속으로 그 틈틈이 계속 듣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영화 대본 분석을 여러 개를 하는 거죠. 그 저는 이제 인턴이란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인턴도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공부를 했고 최근에는 미스 슬론이라는 영화가 되게 재밌어서 그 영화 대본 구해서 일단 분석은 거의 끝냈는데 지금은 이제 들으면서 따라서 읽고 그 단계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 달 정도 꾸준히 이렇게 해야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저는 이 영화 대본 이거 종이값 그 잉크값 그리고 이런 거 쫄대 파일 요거 하나 뭐 한 500원 하죠. 이런 거 쫄대 파일 값 그리고 저는 그 영화를 구매했으니까 한 5,000원 정도 들긴 했지만 뭐 그쵸 뭐 잘 이렇게 요령 있게 잘 이제 구독을 하시든 뭘 하든 잘 구해서 이제 들으실 수 있죠. 제가 중학교 때는 이거 오디오 파일을 추출을 해가지고 또 나름의 방법을 이용해서 오디오 파일 추출해서 그걸 mp3 플레이어에 넣어가지고 5분 단위로 끊어서 계속 등하교 때 계속 그걸 들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보다 보면은 되게 의구심들이 많이 생겨요. 왜 have라는 표현, have라는 동사가 두 번이 나오지? 왜 had가 두 번이 나오고 have had가 나오지? 왜 똑같은 동사가 두 번이 나오지? 이건 무슨 말이지? 이런 걸 막 표시해놨다가 나중에 검색해보고 하면 이제 이게 문법적인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되지. 무슨 뭐 현재 완료, 뭐 무슨 시제, 뭐 가정법, 뭐 과거 완료, 뭐 별별 뭐 분사구문 뭐 별별 이게 문법적인 표현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문법 책을 하나 사. 그다음에 그걸 또 한 번씩 읽어. 그래서 이게 이 표현이었구나. 이게 이런 상황에서 쓰였던 거구나 하면서 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어떤 이거를 우리가 그 귀납적 표현이라고 하나요? 그죠? 귀납적 표현. 이게 귀납적 이렇게 탑 바텀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이죠. 그러니까 실내를 통해서 공부하다가 이 원칙 프린서펄을 나중에 이제 발견하고 도출해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프린서펄 원리를 먼저 공부하면 너무 지루하니까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게 왜 이런 표현이 쓰이지, 언제 또 이런 표현이 쓰이지 이런 거를 이제 스스로 발견해가고 찾아가는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해서 뭐 좋은 성과를 얻었죠. 좋은 성과를 얻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는 입시식 공부를 많이 하잖아. 그래서 저는 뭐 영어 성적은 항상 잘 나왔죠. 그쵸?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보통의 교육 과정에서 원하는 수준보다 항상 높은 거를 할 수밖에 없죠. 일단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봐도 다 잘 볼 수밖에 없죠. 보통은 뭐 토익도 그렇고 뭐 수능은 말할 것도 없죠. 일단은 이런 수준의 영화 대본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이제 더 훨씬 어렵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공인인증 시험 같은 거는 너무 쉽죠. 너무 쉽고 그리고 이제 이런 영화 대본은 이게 구어체잖아요. 문어체를 따로 또 공부해줄 필요가 있죠. 뉴스위크. 저는 뉴스위크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잡지 보관한 1층 보면은 잡지를 볼 수 있는 그 전기 가능물실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뉴스위크나 타임지 같은 게 있는데 타임지가 좀 더 표현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타임지는 좀 너무 유식한 단어들 안 쓰는 단어 어려운 단어 많아서 뉴스위크를 봤는데 이제 또 친절하신 사서 선생님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교복 입고 갔는데 그거를 뉴스위크를 막 읽고 있으니까 그게 기특해 보였나 봐. 그 막 한 몇 년 전 거 있잖아요. 그거 뭐 서고에 들어가 있는 거 이제 거의 폐기해야 되는 거. 지금도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땐 되게 옛날이었으니까 그때 진짜 한 몇 년 전 거 뉴스위크 잔뜩 이만큼 저한테 주셨어. 막 가서 보라면서 저한테. 그래서 덕분에 사실 우리가 영어 공부하려고 뉴스위크 보는 거지 막 이렇게 근황을 확인하려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뉴스위크 과어로 같은 거 잔뜩 얻어가지고 그런 거 이제 틈틈이
이제 짜투리 시간, 쉬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이럴 때 봤었어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 같은 거 밑줄 쳐서 찾아서 검색해서 단어장에 정리해 놓고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뉴스위크 정도에 나올 어휘를 공부를 하면 나머지가 너무 쉬워지죠.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고, 이제 약점이 뭐냐, 이제 리스닝도 그렇게 약점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이제 스피킹이 약점인데, 그러니까 탭스 같은 시험은 좀 쓸데없이 사람들이 평소에 안 쓰는 쓸데없는 단어랑 쓸데없는 문법 이런 거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제가 탭스 시험을 봤을 때 900점 넘긴 했었는데 그것도 벌써 15년 전, 16년 전 아주 옛날에 봤었죠. 그 후로 안 봤죠. 그래서 그때 900점 좀 넘긴 했었는데 그 시험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정말 이거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변별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그냥 암기를 잘하는 사람을 가르기 위한 시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탭스는 저는 솔직히 좀 별로였어요. 그 시험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해서 본 거지 그게 별로 그렇게 영어 실력을 보여주는 지표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안 쓰는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등수 매기고 그 성적 매기고 그걸 위한 시험이야. 말 그대로 시험을 위한 시험이었어. 그래서 진짜 정말 영어를 잘한다는 건 저도 정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주제 넘기는 한데 일단 의사소통이 제일 중요한 영역이죠. 듣고 이해하고 내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독해는 웬만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가서 논문 읽고 그 전공 서적 원서로 읽고 그런 거 하는 정도는 되는데 문제는 발표 프레젠테이션을 영어로 하고 그리고 이제 소통하고, 외국인들이랑 소통하고, 직장에서도 우리 그 클라이언트들이랑 영어로 그 줌 미팅이든 뭐든 이제 소통하고, 이런 게 문제인데, 이렇게 일단 그 문어체 뉴스위크 같은 걸로 문어체를 익혔지 또 요런 영화 대본으로 구어체를 익히잖아. 그 다음에 할 게 뭐냐 외국인 친구를 사귀면 되는데 저는 이성 친구를 사귀는 거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한 잠깐 정도 원어민을 아주 잠깐 예전에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마침 제가 탭스 공부를 부지런히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탭스는 이디엄도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토익보다 훨씬 어려워서 이디엄들 그런 뭐 수거 표현들 단어도 이상한 단어들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단어는 그냥 단어장 들고 다니면서 외우면 되니까 뭐 문법도 그냥 달달 외우면 되고 문제는 이제 이디엄들은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깝깝한 거지. 그 이디엄 표현이 전체가 다 함께 쓰이면서 의미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째로 다 외워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지 않는 표현들이니까 정말 이제 문화적 백그라운드가 없으면은 되게 알기 어려운 그런 것들인데 그거를 저는 노트에 다 정리를 했었거든요. 탭스 노트에 다 정리를 했었고 그 정리한 거를 그때 원어민 분 잠깐 만나면서 그분한테 다 써먹었어. 그러니까 그 노트 아예 들고 다니면서 다 써먹었어. 그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말을 할 때 그 표현을 넣어서 일부러 말하고 반응을 듣고 그런 식으로 다 써먹었어요. 그 노트 한 2권 정리한 거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다 써먹었어요. 그래서 일취월장했죠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스피킹이 확 늘었고 그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한 영국 이런 데서 한 몇 년 유학한 애들 정도는 하는 것 같다고 저한테 이제 말을 하더라고 그분이. 그렇죠. 원어민은 아니죠 당연히. 원어민 될 수가 없고 저는 한국에서 독학한 사람이니까 안 되죠. 가장 좋은 건 어렸을 때 유학 보내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가 마지노선이야. 그러니까 6학년 끝날 때 중학교 갈 때쯤 유학 가서 거기서 한 10년 이상 살면 원어민처럼 할 수 있어.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면 특히 고등학교 때 유학 가면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은 원어민처럼 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좋은 거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쯤에 아예 유학 보내서 거기서 중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까지 가고 하면 너무 좋지. 일단 한국말도 어느 정도 하면서 그 나라 말도 잘할 수 있는 딱 그 정도 나이니까. 근데 이제 돈이 이제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저같이 별로 유학은 가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외국인으로서의 영어를 어느 정도 돈을 안 들이고 하려면은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제가 쓴 방법은 굉장히
지금 돈 들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돈 들인 게 없지. 진짜 빵원이지. 뭐 학원 다녀서 뭘 했어. 그냥 자료도 다 인터넷에 있는 거 검색해서 그냥 인쇄하고 그냥 뭐 단어장 사고 뭐 그런 거밖에 한 게 없지.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영어를 공부를 했고 외국인 친구 사귀면서 직접 프랙티스 해보고 하니까 많이 늘었죠. 정말 가성비 좋은 자식이라고 할 수 있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돈을 한 푼도 안 썼지만 어쨌든 외국어 공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죠. 핵심은 결국 동기가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언어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호기심이 많고 또 이제 외국 문물에 대한 이런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영어를 당연히 어느 정도 해야 친구도 사귀고 자료도 더 이제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거가 있잖아요. 여행도 다니기 편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렇지만 저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되게 빨리 얘기하고 전문 용어나 되게 빨리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진짜 조금 영어는 안 하면 다 까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어. 꾸준히. 그리고 이제 영어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뭘 시작하냐? 일본어를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일본어는 뭐 한국말이랑 어순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일본어는 그냥 배우기 쉬워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 그냥 뭐 일본 드라마 같은 거 한 달 동안 계속 보면은 어느 정도 들리고 그리고 이제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 뭐 일본어도 엄청 깊게 파고들면 오래 걸리겠지만 적당히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일본 여행 가서 그냥 뭐 팝하고 큰 도움 없이 친구 좀 사귀고 뭐 다닐 정도는 그냥 한국 사람은 어순이 똑같기 때문에 뭐 한자 문화권이고 그래서 비슷한 말들, 비슷한 발음도 많고 그런 단어들도 많고 해서 그냥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드라마, 일본 뭐 예능,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본 컨텐츠 같은 거 좀 소비 좀 하다 보면은 듣고 말하는 건 돼. 근데 문제는 읽고 쓰는 거는 공부해야 돼요. 왜냐면 한자잖아요. 히라가나 카타카나 한자기 때문에 읽고 쓰는 거는 그 직접 그 단어장 사고 막 문법 책 사고 해서 무슨 5단 활용 막 이런 거 다 외워야 되고 아무튼 의도적인 의식적인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죠. 읽고 쓰는 것까지 하려면 근데 그냥 적당히 듣고 적당히 말하는 거 정도는 그냥 애니메이션 보고 일본 드라마 보고 뭐 좋아하는 일본 영화 뭐 이런 거 보면서 충분히 가능하다. 한 3개월 정도만 해도 적당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일본어가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중국어인데 중국어도 저희가 독학으로 한 입장에서 어학연수 가긴 했지만 이런 거예요. 왜냐면 어학연수를 진짜 초급부터 가면 돈이 너무 아깝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HSK 5급 정도까지는 한국에서 했어요. 따면서 독학하고 그 다음에 어학연수 가서 그 최고 레벨 반에서 어학연수를 했죠. 잠깐 동안 아주 잠깐 동안 어학연수 하고 사실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엔 그냥 노는 거죠. 거기 막 애들이랑 같이 나가서 놀고 뭐 그런 건데 어느 정도 하고 가면은 시간과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독학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가 돈 없어서 외국어 공부 못한다는 솔직히 다 핑계입니다. 필요한 모든 거는 공짜로 무료로 다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게 이 영상의 결론이야. 필요한 모든 건 공짜로 얻을 수 있다. 다만 몰입을 하려면은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의식적인 노력을 못하면은 환경에 우리를 거기에 처하게 해야 되는데 그 환경값을 만드는 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유학을 가는 거, 뭐 국제학교 가는 거 이런 거 비용 너무 많이 들잖아. 뭐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너무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돈을 아끼려면은 수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고를 하면 비용을 아주 많이 세이브할 수 있죠.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어요. 수고를 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몰입을 하면 돼. 그러면 진짜 빵원으로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중국어 같은 경우는 이게 저는 초급은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조, 뭐 초급, 뭐 회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한 60시간, 100시간 뭐 강의를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슬슬 HSK 4급을 봤죠. 4급을 보고 4급도 공부했죠. 인강 듣고 하면서 보고 그리고 이제 HSK 5급 볼 때쯤에는 좋아하는 중국 영화 이런 거 대만 영화 이런 거를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자 이제 영화 대본으로 공부하는 게요 사실 진짜 초급 단계에서는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이제 영화 대본이 뭐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거를 이제 베이스로 한 거잖아. 속도가 빨라요. 그렇죠. 뭐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초급자들은 영화 대본으로 절대
외국어를 공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포기하죠. 그러니까 좌절하고 포기해. 그래서 영화 대본으로 공부하는 건 어느 정도 그래도 배경 지식이 있을 때 시도하는 방법인데,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로 된 영화 대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초중고 대를 나오면서 배경 지식이 많잖아. 그러니까 바로 해도 돼. 영어로 된 대본으로 공부해도 돼.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어, 일본어, 특히 이제 중국어 같은 어순도 완전 다르고 성조 4개, 1성, 2성, 3성, 4성 있고 이런 낯선 언어 중국어를 영화 대본으로 공부를 한다? 일단 HSK 4급은 일단 붙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죠. 최소 4급. 5급 이상 수준이죠, 사실은. 그래서 저도 HSK 6급은 아직 없습니다. 한 몇 년 전에 공부를 조금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중국어로 먹고 살 사람도 아닌데 6급을 따서 뭐 할 것이며.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다시 그 등급이 바뀐 걸로 아는데, 제가 HSK 5급을 2015년에 땄나? 2016년에 땄나? 아무튼 그때 땄으니까 그때만 해도 6급이 끝이었어요. HSK 6급이 끝이었고, 2016년에 땄구나. 2016년 10월인가 11월 이런 에 땄어. 맞아. 그래서 그치, 이제 6급은 전공자들은 당연히 6급이 있죠. 중국어 전공자들은 당연히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뭐 전공도 아닐 뿐더러 중국어가 업무에 사실상 쓰일 일이 거의 없죠. 아주 간혹 있긴 한데 거의 없고. 그래서 뭐 제가 중국인 남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근데 또 혹시 몰라, 제가 중국에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대만이나 중국에 거기로 가서 살게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공부를 좀 하긴 했는데, 어쨌든 중국어가 저는 모르겠어요. 중국어가 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성조가 있고, 그리고 한자하고 또 어순이나 이런 것도 한국말이랑 너무 달라서 일본어가 제일 쉬웠고요. 가장 어려운 언어로는 중국어인데, 또 중국어가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어렵지만은 않아. 왜냐면 한자가 이제 표의 문자잖아요. 표의 문자. 한자의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의미를 지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문법이랄 게 거의 없죠. 거의 없고, 그냥 적당히 그냥 나열해서 그냥 읽으면은 대충 말 통하고. 저는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 너무 게을러서 그냥 병음만 외우기 급급했어요. 이게 단어 외울 때, 중국어 단어 외울 때 병음을 외우기 급급했지 성조까지 안 외웠거든요. 뭐 이 단어는 뭐 몇 성 몇 성 이런 거 안 외웠어. 그랬더니 부작용이 있어요. 왜냐면 그 중국인 친구들이나 중국어 잘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지적을 해주죠. 카미 너 그거 틀렸어. 그 성조 틀렸어. 이렇게 지적을 해. 근데 성조 틀려도 대충 앞뒤 맥락 때려 맞추면 어쨌든 말은 통해. 그래서 저는 내가 뭐 중국 통번역 할 것도 아니고, 뭐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번역하고 이런 사람도 아닌데 상관없지 않냐. 그냥 친구 사귀고 여행하는 데는 뭐 성조 좀 틀리면 어때. 그래서 그냥 막무가내로 하고 있죠. 틀리든 말든 그 내 맘이야 이러면서 지적해주면 고맙죠. 근데 뭐 틀려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외국어는 약간 기세죠. 외국어는 내가 틀려도 뭐 어때 이런 마인드. 난 틀려도 소통하는데 문제 없다. 그래서 중국어는 사실 중국 본토를 여행하려면은 알면 좋습니다. 왜냐면 저도 중국 이제 곧 1월 달에 한 번 더 갈 거긴 한데, 6년 전에 중국 운남성 여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소수민족들 사는 곳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때 상해, 그다음에 항저우, 샤먼, 그다음에 리장, 따리, 시샹반나, 쿤밍, 그 다음에 광저우 환승해서 이제 인천으로 오는 그 이렇게 여정이었는데, 운남성 같은 약간 이제 중국 내에서 약간 서쪽 아래 있는 변방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는데, 상해 같은 데 있다가 운남성 가면은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 의미에서 저는 중국이 굉장히 잘 맞는 사람 입장에서 음식이 일단 너무 많고 맛있고, 물가도 우리나라보다 싸고 굉장히 편리해요. 모든 게 이제 QR코드로 다 이제 스캔하면 다 이제 해결되고, 그냥 신용카드 들고 다닐 필요 없고 현금 필요 없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 못지않게 신속하고, 그러니까 실리, 이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그렇게 막, 저는 개인적으로 속 터질 일은 없었어.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이제 유교의 나라긴 하지만 유교를 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허례 허식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래가지고 약간 따방한 기질도 있고, 또 이제 그런 뭐 무단횡단 같은 거 많이 하고 하는 게 뭐 여전히 있지만, 그런 거지. 그런 거 체면치레 안 해. 그냥 내 이속을 추구해. 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의 뻔뻔한 모습
에서 어떻게 보면 좀 속 시원한 그런 쾌감도 느낄 때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제 중국이 좀 잘 맞더라고요. 좀 호방하죠, 사람들이. 좀 되게 치사하지 않고 호방하고 따방하고, 또 자기 안에 그 관시가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잘해주고, 되게 친근하게 잘해주고, 한국 사람한테 되게 호의적이고 특별히. 그래서 저는 일본보다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훨씬 재밌고,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을 다니려면 중국어를 어느 정도는 해야 다닐 수 있죠. 특히 영어가 안 통하죠. 상해는 외국인들 많아서 영어 좀 통하는데, 운남성 같은 데 가면은 6년 전에 간 경험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운남성에서는 아주 놀라운 경험들 했어요. 진짜 시골로 가면 갈수록 영어는 그냥 거의 안 통한다고 보시면 되고, 뭐 중국말을 그러니까 보통화 할 수 있으면 돼요. 거기 지역의 방언까지는 상관없고, 못해도 상관없고, 보통화를 이제 그 표준 중국어 맨더린을 할 수 있어야 되지. 그쵸. 그래야 여행을 다닐 수 있죠. 전 타오바오에서 원데이 트립 같은 걸 좀 사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베이징 갔을 때도 만리장성 1일 투어 이런 거 사고, 그 딸이 그 리지앙 갔을 때도 옥룡설산이라고 있어요. 유롱쉐샨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산소 마스크 그 대면서 올라가야 돼. 너무 고도가 높아서. 아무튼 거기 옥룡설산 신설기인가? 거기 한번 여행 프로에 나오고 좀 유명해진 것 같은데, 거기 갈 때도 그 현지 그룹 투어 타오바오에서 사가지고 그 같이 갔었죠. 1일 투어해서 저 빼고 다 중국인이고, 그래서 중국인 친구도 생기고 그런 투어하면서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만리장성 갔을 때도 설명하고, 옥룡설산 갔을 때도 설명하고, 이제 그런 걸 설명을 뭐 100% 당연히 못 알아듣죠. 한 절반 정도 알아듣지만, 어쨌든 그런 거 알아들으려면 중국어가 돼야 절반이라도 알아듣는 거니까. 그래도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중국어는 기본적인 거 친구 사귈 정도는 하면은 여행 다닐 때 아주 재밌습니다. 그냥 세계관이 굉장히 넓어지죠. 저도 이제 중국 영화로 영화 대본으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영어보다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가장 편한 언어는 영어고, 그 다음이 일본어죠. 그리고 중국어는 여전히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나의 소녀시대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이렇게 대본을 아주 친절하신 분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본을 이렇게 인쇄해서 읽으면서 모르는 표현 단어 같은 거 이렇게 밑줄 치고 네이버 사전 검색하고 해서 병음이랑 성조 다 써놓고 읽고 그랬었지. 근데 이게 중국어가 어려운 게, 왜냐면 이거를 중국어는 모르는 단어 검색할 때 이렇게 필기 그거 클릭해서 써야 돼. 이렇게 한자니까 써야 돼. 그래서 그걸 검색하는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나가 떨어지겠죠. 제가 한 6년 전쯤에 중국어 학원을 한번 등록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그 학원을 등록한 게 새로운 걸 배우기 위함인 게 있죠. 제가 중국어를 좋아하니까. 이미 그때 HSK 5급은 있었고, 6급 자격증 공부 그냥 인강 들으면서 하면 되니까, 그냥 친구 사귀고 한번 그런 학원 한번 다녀보고 싶다 해서 그때 레벨 테스트하고 들어가서 수업을 들어봤는데, 거의 윗단계 바로 아랫반이었거든요. 가장 꼭대기가 있고 그 밑에 반이고 이렇게 피라미드로 돼 있어. 항상 사람이 제일 많은 건 초급이에요. 그리고 점점 레벨이 올라갈수록 사람 수가 확 줄어들어. 그래서 가장 최고급 단계에는 사람이 적죠. 뭐 이해할 수 있죠. 왜냐면 그 정도로 잘하면 굳이 배울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가장 초급반에 사람이 많아. 근데 제가 그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피라미드 구조잖아. 아래 등급의 아래 단계에 사람 제일 많고 위로 가서 적잖아요. 제가 그 사람 수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 대부분 사람들은 조금 하다가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뭐 외국어 공부 잘하는 방법, 뭐 외국어 잘하는 방법, 뭐 비결 이런 게 사실은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정보는 다 공짜로 얻을 수 있다고 했죠. 학원 같은 거 안 다녀도 돼요. 그러니까 학원 다니는 거는 사실상 인맥만 늘려 다니는 거죠. 저도 영어 같은 거 스터디도 하고 했지만 새로운 걸 배우려고 다닌 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는 걸 계속 쓰고, 그리고 친구 사귀려고 다닌 거지, 새로운 분야 사람들 만나고 그러려고 다닌 거지, 막 새로운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다닌 게 아니야.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이미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정보는 공짜로 다 얻을 수 있어. 그냥 친교 활동을 위해 오프라인 모임이 필요한 거고, 그걸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보통 쉬운 단계에서 조금 하다 그만둔다는 게 공통점이었어요. 어떤 그룹에 가도 똑같아. 아마 운동도 마찬가지일 거고, 운동도 초급 단계 사람 제일 많고 조금 하다 다 그만둬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정보가 없어서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죠. 그냥 지속하지 않아서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외국어 공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수준이 되면 그래도 이렇게 영화 대본으로 한번 공부해 보라고 제안을 드리잖아요. 이 영화 대본 하나를 한 개 영화 대본은 분석을 다 끝내고 이걸 여러 번 듣고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을 몇 번씩 읽어보고 막 외워보고 이런 거를 할 만한 끈기가 대부분 없어요. 이게 핵심이야. 이런 끈기를 가진 사람 대부분 없어. 다 조금 하다 때려쳐. 그냥 앞에 한 몇 페이지만 새까맣고 이거 하다가 아우 지겨워 지루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발전이 없죠. 그러니까 항상 다 그 제자리에서 머무는 거지. 그래서 원하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려면 그 의식적인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죠. 싫어도 힘들어도 그걸 견디고 뚫고 나아가야 되죠. 뚫고 나아가야 돼. 지속해야 돼. 계속해야 돼. 계속. 그러다 보면 늘죠. 그러다 보면 늘죠. 그리고 물론 이제 사람이 이렇게 그런 싫은 거 지속을 하려면은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보상이 저 개인적으로는 친구 사귀는 게 보상이었어요. 외국인 친구들 사귀는 게 내 외국어 공부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대가라고 여겼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돈벌이가 될 수도 있고 유학이 될 수도 있고 친구 사귀는 게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여행할 때 더 보이고 재밌고 느낄 수 있는 게 많아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외국인을 배우자로서 맞이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외국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그 외국어 공부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었잖아요. 굉장히 이제 길어졌어요. 거의 무슨 강의 수준으로 너무 길어졌는데 핵심은 방법, 재료는 다 모든 소스 정보는 공짜로 다 우리가 얻으려면 얻을 수 있다. 그 관건은 우리가 의식적인 노력으로 그거를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을 꾸준히 못하는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환경 속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는 걸 택하는 거고, 근데 그 환경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그 방법이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아주 많이 드는 방법이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이 방법들은 시간과 노력은 들지. 근데 비용이 빵원에 수렴하죠. 공짜나 다름없지. 이 얼마나 가성비가 좋아요. 돈은 안 들이면서 이렇게 효용은 아주 차고 넘치지. 효용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공부를 더 해야죠. 안 하면 까먹어요. 저도 지금 중국어 안 한 지 한 4년 됐더니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의 주제는 외국어 공부 잘하는 방법이었고요. 새로운 걸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 하나를 정해서 그걸 들이답하는 걸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영상이 외국어 공부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뭐 동기부여가 됐든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됐든 뭐가 됐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전 또 그럼 다음 영상으로 좋은 영상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